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이준희님께서 들려주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군 복무 시절 때 삼척에서 아마 근무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삼척에 특이한 곳에서 야간 근무를 쓰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일어났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이준희님. 아, 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또 네, 참여를 해주셨고, 오늘 네, 이야기가 삼척에서 있었던 일이 맞나요? 네, 네, 맞아요. 아하. 제가 그러면, 2002년도에 군 음, 생활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에요. 알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제가 작년 여름쯤에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서 이제 재작년인가? 그 강원도 해변을 좀 투어를 했거든요. 예. 그랬는데 이제 제가 군 생활을 했던 데가 삼척이다 보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이제 그곳을 이제 딱 들리게 됐는데, 거기 이제 군 생활했던 섹터들이 전부 다 이제 그 군사 지역에서 이제 관광지가 되고 그랬는데, 그 중에 이제 레일 바이크가 생겼더라고요. 아, 그거 그리고 뭐, 자전거처럼 타고 가는 거 말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해상 케이블카 이런 것도 놓이고, 그런데 제가 그걸 보고선 좀 경악을 했던 게, 사실 그 해안부대가 귀신이 제가 볼 때는 군대에서 가장 많은 곳이 이제 해안부대인데, 오? 그 섹터 내에서 이제 귀신이 나왔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그 경험을 했다 하는 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곳에 그렇게 관광지가 다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서 아, 저 사람들은 맨정신으로 일을 하고 그리고 저걸 타고 다녀도 별 탈이 없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그 옛날 생각이 드니까, 그거를 이제 파고 들다 보니까 이제 돌비님 방송도 보면서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오. 예, 예. 왜 그 제가 겪었던 미스테리한 일들이나 귀신의 그 일들이 일어난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 뭔가 무슨 개연성이 있고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바로 한번 네, 들어볼게요. 네네. 이제 해안부대는 뭐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야간가 해가 지고 나서부터 해가 뜰 때까지 근무를 서기 때문에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뭐 하루에 굉장히 긴 시간을 근무를 서야 되는데, 예. 이제 고참하고 단 둘이 서는 시스템이고요. 근데 이제 섹터가 보통은 한 곳에 들어가면은 그 곳에서 제 군 생활 2년 뭐 반 정도 동안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계속 옮겨 다녀요. 그게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당시 90년대만 해도 그 고정 간첩이나 이제 침투하는 그 북한군이 많아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지키는 사람들하고 약간 고착이 생겨서 동조하는 경우도 생기고,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근무를 서는지 그 지역 주민들이 몰래 이렇게 그 고정 간첩 같은 사람들이 이제 접근을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일정 기간마다 이제 섹터가 바뀌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삼척 그 해안가 거의 전 구역을 이제 군생활 하면서 돌아다닌다고 보시면 돼요. 일정 오호. 기간에. 근데 이제 그게 괴담들이 뭐 엄청나게 많은데, 일단은 저는 이제 배치를 받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 많은데 이제 시간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디였냐면은 그 삼척에 보면 용화 해수욕장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용화 레일바이크가 들어와 있던데, 거기 북단에 보시면은 작은 굴 하나가 있거든요. 예. 지금은 보면은 막 그 안에다가 네온 사인을 설치해놓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랬는데 거기에는 그때는 민간인이 들어갈 수 없는 구역이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고, 그리고 이제 첫 근무를 제가 그곳으로 투입이 되게 된 거예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군사 용어로는 용화굴이라고 아예 이렇게 딱 고정이 돼 있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쓰질 않더라고요. 아예 예. 명칭이 없어요. 예, 예. 그런 상태인데, 이제 제가 처음 근무를 서는 건데, 그 당시에 이제 저녁이 며칠 안 남은 말년병장하고 투입이 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대장님이 좀 챙겨준다고, 저를 챙겨준다고 한 건데, 사실 그 당시 말년병장 정도 되면 이제 근무지에서 자는 게 기본인데, 그치. 예. 제가 초짜인데 같이 들어가게 되니까 불만이 어마무시하게 많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자기도 잠을 못 자고 근무를 서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근데 이제 첫 근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근무를 투입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막 96년도에 그 강릉 침투 사건도 있고 98년도에 묵호항에서 그 북한군, 그 침투하던 북한군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그 물에 떠내려가는 상태에서 발견된 적도 있고 그래갖고 2002년이면 굉장히 그 무서울 때거든요. 예. 제 입장에서는 긴장이 되는 거죠. 그치. 사실 해안부대에서는 실탄을 가지고 투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군이 보이면 바로 그냥 물에서 뭐가 보이면 그냥 바로 쏘게 돼 있어요. 네네. 그랬는데 이제 고참은 이제 욕을 하고 저는 이제 끌려가고 이런 상태였는데, 근데 이제 처음 근무라고 소대장님하고 소대장 통신병님하고 그때 고참이던 그래서 총 4명이서 이제 근무 투입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근무 교대 직후에 그 소대장님하고 소대장 통신병한테 계속 그 무전이 오는 거예요. 예. 무전이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그리고 막 주변을 계속 탐색을 하더라고요. 네, 계속 부산스럽게 막 절벽 위를 비쳤다가 뭐 그 굴 터널 안을 비쳤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들락날락 하면서 부산스럽게 하고, 근데 보통 이제 순찰자들은 이렇게 와가지고 투입하는 것만 도와주고 인솔만 해주고 가야 되는데 1시간 넘게 계속 주변을 두리번 하는 거예요. 오호. 근데 이제 새벽 1시 정도 넘어가니까 이제 해무라고 해서 바다에 끼는 그 안개가 있어요. 물 안개. 그게 이제 물이 이제 파도가 치다 보니까 그게 흩어지면서 이제 안개가 쫙 깔리는데 으스스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랬는데 이제 말년 병장도 가가지고, 저는 이제 그때 초짜니까 앞에만 전방 주시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 말년 병장이 뭔가 이제 셋이서 수근수근 하더니 소대장이 이제 근무 잘 서라 하면서 이제 철수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거 뭘까 궁금한데, 그 당시 이등병들은 사실 발언권이 거의 없는 그런 분위기였어가지고 예. 네네,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입 다물고 있었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계속 그 이후에도 그 무전을 통해서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제가 받아서 이제 병장한테 들려주면 병장이 또 이제 듣고선 막 짜증을 내면서 밖으로 막 진짜 그 문을 박차고 나가갖고 막 승질을 버럭버럭 내면서 위에를 뭐 또 후레쉬로 비춰보고, 네, 또 굴 안에도 비춰보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도대체 뭘까? 그리고 그 당시엔 고참들이 그 구타가 심해가지고 괜히 그 밑보이면은 얻어맞기 십상이어가지고 네네. 이게 안 되겠구나. 그냥 조용히 있자. 그러고선 물어보지도 못했죠. 그랬는데 새벽 2시 넘어가고 3시 넘어가고까지도 계속 이제 통신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0분에서 30분 간격으로 계속 통신이 오고, 병장은 계속 밖에 나갔다가 뭐 사방을 둘러보고, 예. 지금은 조금 안 그런데 그 당시에는 거기가 완전 절벽 지역이었어요. 예. 지금은 좀 닦아가지고 이렇게 좀 경사 없게 해놨던데, 예. 그러면서 계속 그런 행동을 시도를 하다가 이제는 4시 정도 되니까 귀찮으니까 저한테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혼자. 이거는 근데 말년이니까 가능한 거지 원래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치. 그래갖고 제가 저는 쫄아가지고 뭐 총 들고 이제 밖에 나가서 막 언덕 위를 보고 또 동굴 안에 보는데 동굴 안에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도. 오. 그랬는데
저는 영문도 모르고 진짜 그냥 그런 일을 이제 반복하는 거였는데, 예. 병장이 이제 4시가 넘어가니까 막 궁금하나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너무 궁금합니다. 그렇게 뭐 그 당시에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만 대답했겠죠. 네네. 그래갖고 이제 뭔 일인지 말해줄까 그러더라고요. 운을 띄우더라고요. 그래갖고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해안에는 이제 TOD라는 장비가 당시에는 쭉 깔려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반경 한 3km에 그 열을 감지해서 이제 침투하는 적을 막아내려고 열 감시 장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어느 정도였냐면 동네 개나 수달 뭐 고양이 이런 게 뛰어다녀도 그걸 다 잡아냈어요. 이야, 예. 예, 그게 이제 색깔만 살짝 다르게 나오는 그런 장치인데, 그게 쫙 깔려 있다 보니까 사실 초병들 입장에서도 어차피 이제 기계가 잡겠지 해가지고, 사실 초병이 투입하는 데는 취약 지역이라고 TOD가 닿지 않는 곳이라서 근무를 좀 더 잘 서야 되긴 하는데, 네. 이제 고기가 다 잡아줄 거라고 생각해서 좀 약간 그 고참들은 근무를 좀 대충 쓰는 경향도 있고 그랬는데, 그 TOD라는 장비에 사실 뭔가가 계속 잡히고 있다. 네네. 그래갖고 계속 연락이 오는 거다. 그랬는데 하는 얘기가, 근무 투입을 할 때 너랑 나랑 이제 소대장하고 그리고 소대장 통신병 이렇게 총 4명이 투입하는 거였는데 5명이 투입을 하고 있었다. 오. 어느 순간부터. 예. 그리고 지금도 너랑 나랑 밖에 없는데 3명이 잡힌다고 연락이 오는 거다. 딱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 열상 감지 장비에. 예. 그래갖고 와, 이게 무슨 내가 첫 근무인데 이게 지금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고참은 그다지 동요하지 않고 짜증만 내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이 도대체 이게 지금 엄청나게 소름 돋을 일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제가 여기서 그게 왜 그 사람이 그런지를 알아챘어야 됐어요, 사실. 예. 여튼 이제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일단 저는 진짜 완전 얼어붙은 것처럼 있었죠. 얼어붙은 것처럼 있었는데, 이 사람은 또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혼자 이제 너무 무서운 상태에서 뭐 이제 무전 들어오는 것도 이제 네가 받아라 막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저 혼자 이제 들락날락 하게 된 거죠. 계속 예. 고참은 계속 졸고 있는 상태였고, 그랬는데 이제 그 고참이 졸기 시작하니까 이제 혼자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거의 뭐 그 초짜 때라 발걸음도 제대로 안 떨어지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근무를 어떻게 섰는지 저는 진짜 기억도 잘 안 날 정도로 힘들게 근무를 서고, 이제 동 트는 거 보니까 예. 이제 몸이 풀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진짜 이제 살았구나. 이게 첫 근무인데 이러면은 나머지 근무는 내가 어떻게 서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그 신병교육대에서 그랬었거든요. 조교들이 저를 보면서 네가 배치받은 부대가 그 해안부대인데 귀신이 엄청 많이 볼 거다. 그래서 그 생각이 딱 나는 순간에 이 고참이 왜 그렇게 태어났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고참은 말년병장이니까 거의 뭐 거기서 군생활을 하면서 진짜 수많은 미스테리한 일들과 수많은 귀신들을 본 거였죠. 그러니까 이 정도 일은 별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뭐 평소 같은 그 정도. 네. 네. 저는 뭐 거의, 근데 이게 되게 웃기는 게 해안부대 특성상 사람들이 그 서로 그런 거에 대해서 공유를 잘 안 해요. 서로 귀신을 본 얘기나 미스테리한 일이 있었다고 이제 공유를 잘 안 하는 이유가, 근무 서는데 문제가 생기고 예. 같은 초소를 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그게 자꾸 되뇌어지면은 제정신으로 근무를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유가 안 되는 상태에서 개인이 이제 다 그런 일들을 가지고 있고 어쩔 때 한 번씩 꺼내는 식이고 약간 이런 식이었는데, 예. 일단은 그러고선 이제 복귀를 하려고 이제 채비를 꾸렸죠. 그래서 앞에 이렇게 놓여 있는 총도 수거를 하고, 그리고 안에 이제 장비들도 수거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제 동 트는데 보니까
뭔가 시뻘건 게 이제 총이 있던 자리에 놓여 있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이게 뭐지 하고선 딱 보니까 시뻘건 참빗이 하나 놓여 있더라고요. 예. 그 진짜 막 5, 60년대에 쓰다가 녹슬어 버린 것 같은 참빗이 하나 딱 놓여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초병들은 짬밥을 먹으면 이제 눈썰미가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예. 주변에 뭐가 바뀌었는지 하나하나 다 신경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랬는데 고참이 거기서 그걸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 참빗을. 그러니까 이제 고참이 재수가 없다면서 막 그거를 그 바닷가로 이제 던져버리더라고요. 절벽밑으로.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복귀를 했는데 병장이 너 잠깐 와봐라 그러더니 그 TOD 초소 안으로 들어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TOD 초소를 나를 왜 불러나 그랬는데 거기 가서 이제 TOD 병들한테 막 별거 아니기만 해봐라 야 보여줘봐라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뭘 보여주려고 그러지 그랬는데 TOD 병들이 그걸 녹화한 걸 보여주더라고요. 예. 5명이 들어간 거, 뭐 3명이서 근무를 섰던 거. 그랬는데 진짜 이렇게 근무 투입하는 걸 찍고 있었는데 한 5명이 이렇게 걷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4명이 걷고 있다가 어느 순간 5명이 되더라고요. 아, 실제로요? 예, 그 형체가. 근데 진짜 사람처럼 보여요. 사람처럼 보이는데 저는 그때 여자로 봤거든요. 예. 여자 형상으로 봤는데 이게 근무를 딱 투입하고 나서 이제 그 소대장한테 그 무전이 오기 시작하고 보니까 이 여자가 그 언덕 절벽이 한 60도 각도 정도 됐는데 이게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각도인데 예. 거기를 전속력으로 뛰어 올라가고 다시 굴러 떨어지고 다시 전속력으로 뭐 뛰어 올라가고 뭐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또 나와서 그 굴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고 심지어는 이제 초소 위로도 올라가서 뛰고 뭐 이렇게 앞에 총기 거치대 위에 올라가서 뛰고 그러더라고요. 와, 미쳤다. 예. 네. 그래갖고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감장은 저한테 나가라 그러고 이제 자긴 다 보고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와 진짜 이거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모습이 형태가 이제 사람하고 똑같이 열을 내고 있으니까 사람 형태로 똑같이 보였어요. 예. 그랬는데 움직임이 좀 틀려요. 이게 팔다리 움직이는 게 약간 흐물흐물하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게 속도가 일반 사람들하고 틀리더라고요. 엄청나게 빠르고 그러고선 이제 정상적이지 않다 이거는 저는 그 판단을 했고 그랬는데 또 거기서 재밌었던 거는 TOD 병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1년에 1회에서 2회 정도 그런 일이 벌어진대요. 예. 그리고 이제 남자가 찍힐 때도 있고 여자가 찍힐 때도 있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성격이 그런 일을 겪으면 궁금해요. 너무 무서운 것도 무서운 건데 시간이 지나면 무섭다기보다는 궁금하더라고요. 너무 궁금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동네 주민분들이 있으면 뭐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70대 이런 노인분들한테 가서 몰래 여쭤보고 그랬거든요. 짬밥 예. 딸릴 때도 이제 몰래 가가지고 여쭤보고 그랬는데 이게 그 터널이랑 거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레일바이크 그 철도 그러니까 레일바이크가 보시면은 레일바이크 자체는 새 건데 철도는 시뻘게 가지고 녹이 쓸어 있어요. 오래됐구나. 오래됐죠. 엄청 오래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동해 북부선이라는 철로예요. 예. 동해 북부선. 근데 그게 한국에서 지하자원이 이제 태백산맥을 따라서 있다 보니까 그거를 태백산맥에서 캐서 날리려면은 그 당시에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동해 바다는 사실 해변이 별로 없고 거의 다 산이거든요. 산이고 이제 절벽. 근데 그쪽으로 이제 나를 수단이 없고 도로도 안 뚫려 있다 보니까 얘네가 이제 철도를 놓은 거죠. 운송수단으로. 예. 철도를 놨는데 그 철도가 지금처럼 큰 철도가 아니라 좁아요. 되게 좁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터널도 어떤 크기냐면은 트럭 한 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터널들이 동해안에 되게 많아요. 한 개가 아니라
제가 알던 섹터 내에서만 2개 정도 있었고, 그리고 다른 섹터하고 이제 그게 강릉에서부터 부산까지 이어질 터널이었는데 네네. 그게 수십 개가 있었대요. 그랬는데 그 노인분들 하는 얘기로는 한국인들을 착취를 했다 거기서. 아, 예. 예, 그걸 파는데 일본 분들이 팠겠냐. 한국인들을 데려다 팠고, 그리고 그거를 착취를 하다가 죽은 사람들을 벌병 밑으로 그냥 던져버린 적도 있고. 예. 그러니까 한이 많이 서려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민간에 공개가 계속 안 됐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저는 그게 군 섹터 안에 거의 다 대부분 들어가 있어서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다른 지방에서는 그 철도를 약간 그 관광철로로 해가지고 거기다 기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관광용으로 쓰이고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일단은 그래가지고 그거를 알고 나서 이제 더 무서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그치. 그리고 또 들은 얘기가 여성 귀신 같은 경우는 60, 70년대에 약간 그 군인들이 이제 여성을 이제 안 좋은 그 행동을 하고선 여성을 그 이제 죽이고선 그 터널 근처에 묻은 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여성이라고 보고 있고, 남성 같은 경우는 절벽 밑으로 뛰어내린대요. 귀신들이? 남성의 그 남성 형태가 보일 때는 절벽 밑으로 떨어져 내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이구야, 예. 예, 그래갖고 그 두 종류가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계속 잡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본 거는 그거 한 편이었는데, 실제로 이제, TOD 병들은 2-3편씩 알고 있다고. 1년에 2-3편씩 생긴다고. 예, 그렇습니다. 아마 이 얘기가 유튜브에 올라가게 되고, 듣고 계신 이제 같은 지역에서 근무를 당시 네. 하셨던 분들은 아마 아시겠네요. 네, 그게 제가 어제인가도 이제 그 후임 몇 놈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제보를 할 때 뭔가 제가 빼먹은 게 있지 않나 하고서 이제 물어보려고 걔네들도 겪은 일들을 이렇게 물어보긴 했는데 몇 가지를. 걔네들한테 야, 용화굴 기억나냐? 그러면은 아, 거기 귀신 엄청 나왔었는데 이 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랑 같이 근무했던 2002년 당시에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은 다 있었죠. 아네요. 용화굴. 용화굴, 그때는 용화굴이었는데 지금은 예. 이름이 뭐 바뀌거나 했을 거예요. 아,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용화굴 얘기를 하면서 조금 의문이 들었던 게, 네. 보통 영가가 나타나면은 뭐 온도가 떨어진다, 주변 온도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얘가 열상 감지 장치에 그게 사람처럼 잡힌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왜 얘가 온도가 분명히 낮다 그랬었는데 왜 이렇게 열상 감지 장치에 잡힐까? 그것도 사람하고 비슷한 온도로 약간밖에 안 낮더라고요. 색깔을 네네. 보니까. 그래서 혹시나 기회 되면 화선이님한테 온도 이런 것도 사람하고 비슷한지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그게 네. 그거를 화선이님이 아실지 몰라요. 그거는 모르겠는데, 왜냐면 아, 화선이님께서 네네. 그 감지 장치로 본 적은 없으실 테니까. 아,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뭔가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요. 그거를 녹화를 네. 하시는 건가요? 그 TOD를? 그렇죠. TOD 병들은 녹화를 하는데 그게 군대에서 찍힌 거고 대회비다 보니까 밖으로는 안 나오는 거죠. 그쵸. 그 근데 내용들이. 예, 예. 그게 녹화가 된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난 뒤에도 그게 찍혀 있나요? 계속? 예. 그러니까 안 사라지고? 이상 현상이 발생하거나 뭐 특이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만 녹화를 해놓는 것 같아요. 야, 그럼 그게 지금 남아 있다는 거네. 그렇죠. 뭐 그 사람들이 보고를 올렸으면 남아 있을 거고, 이건 뭐 그냥 별거 아니니까 그냥 넘기자, 짬시켰으면은 뭐 없을 수도 있는 거고요. 소름 돋는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행동 자체가 네.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이잖아요. 전속력으로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막 동굴에 들어갔다가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더 소름인 게 그 초소 앞에 가가지고 아내를 들여다보면서 저희가 앉아 있는 걸 보기도 하고, 와. 그리고
제가 나가서 후레쉬를 비추면서 이제 바깥 언덕을 보고 있는 장면이 보이면서도 그거는 뛰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고 저는 못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소름이 아직도 돋았습니다. 그러게요. 네, 네. 그러면 다음 이야기는 대략 시간이 좀 길어질까요? 어떻게 될까요? 아니요, 그것도 이 정도일 것 같은데요. 서론 조금과 본론부터 한번 가볼까요, 우리? 일단은 그 삼척에 가면은 또 네네. 선앙당이 되게 많아요. 어허. 이 선앙당이 그냥 그 포털 사이트에 삼척 선앙당 치면은 나오는 그 사진 이미지만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유명한 선앙당이나 동네 대표 선앙당 예. 요런 것들이고 정말 산 속에 들어가면은 진짜 아무도 안 올 것 같은데 선앙당이 하나씩 있어요. 네네. 보통 이제 선앙당 하면은 이제 뭐 관리가 거의 다 이제 삼척에 돼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관리 안 돼 있고 진짜 다 부셔지고 막 문짝 다 부셔져 있고 예. 이것도 그 용화 밑에 장호라는 해수욕장이 있는데 항구죠. 항구 밑에 절벽지대에 있었어요. 이 선앙당이. 예. 근데 저희는 밤에만 근무를 쓰고 낮에는 그 순찰 쪽으로 갈 필요가 없으니까 순찰로 쪽으로 갈 필요가 없으니까 못 보다가 어느 날 통신병 따라갔다가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선앙당이면 새끼줄이 가로로 매여 있잖아요. 그 그 나무 둘레로 이렇게 해 있어야 되는데 세로로 이렇게 막 널려 있는 거예요. 묶여가지고 막 위에서 널려 있고 막 근데 이게 상태가 거의 막 진짜 만지면 부스러질 정도의 그런 줄이었어요. 다 예. 새끼줄이. 그것도 새끼줄이에요. 요즘 줄도 아니고 나이롱줄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지푸라기 같은 걸로 만든 줄들. 그래갖고 무슨 선앙당에 그 오색천 같은 거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건 난 알겠는데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줄이 매달려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변을 돌아다니는데 그 선앙당 주변에 무덤이 한 7개? 네. 비석이 없는 무덤이 7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앙당에서 한 50m도 안 떨어진 곳이 있었는데 거기가 그 무덤 때문인지 몰라도 약간 그 완전 다 숲이고 침엽수가 다 자라있는 곳이었는데 예. 한 10m 정도 이렇게 둥글게 10에서 15m 정도 반경으로 둥글게 이렇게 나무가 없는 상태에서 그 봉분만 한 7개 정도 있었어요. 예. 그랬는데 그거를 사실 그때 제가 알아봤어요. 먼저 알아봤는데 사건이 생기기 전에 알아봤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삼척에서 유명한 선앙당들은 이제 출수 잘 되게 해달라고 빌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남근목이라고 이제 삼척에서 좀 유명한 것들이 있는데 어허. 그게 이제 아들 바라는 약간 기원하자고 만들어 놓은 선앙당 이런 건데 이 선앙당은 그 지역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50년대 60년대 이럴 때 남편이 고기를 잡으러 배를 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남편이 안 돌아오는 거죠. 날짜가 됐는데도 돌아와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빌고 비는 거죠. 여자가 그 선앙당에서 빌고 비는데 빌고 빌다가 남편이 안 오면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연고도 없고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선앙당 주변에서 그냥 바로 그냥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제가 그때 그 새끼줄들이 왜 매달려 있는지 확 오더라고요. 풀어서 내리기 힘들거나 잘 안 끊기는 줄이 뭐 이렇게 있거나 하면은 그거를 그냥 잘라서 내리는 거죠. 줄을. 예. 그러니까 그 줄들이 수거가 안 된 줄들이 그냥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그 완전 구석에 숲속에 있는 선앙당이다 보니까 관리가 진짜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분들을 수거를 해서 이제 유가족도 없고 이런 상태니까 주변에 묻은 게 그 7개의 봉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죽은 사람 거기다 묻은 거죠. 네. 그랬는데 이제 거기까지는 제가 그런 무덤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게 웃기는 거는 고참들이 그
근무를 쓰면은 항상 그쪽에서 멈춰갖고 담배를 피는 성향들이 좀 있었어요. 예. 그게 왜냐면은 이제 숲속에서 긴장한 상태에서 근무를 철수를 하다가 탁 트인 공간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앞 근무자가 고참이거나 이러면은 좀 그 지나가기 전에 한 대 피고 지나간다, 약간 요런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사건이 있던 날인데, 네. 제가 근무를 딱 쓰고 있는데 그게 선앙당을 가기 전 초소였어요. 그리고 선앙당을 지나가면은 이제 한 3개 정도 초소가 더 있었으니까 네네. 6명 정도가 이제 철수를 해서 와야 되는 상태였죠. 그랬는데 그 6명이 철수를 해서 와야 되는 시간에 그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게 냅두면 후임병이 욕을 먹어요. 사실 그 사람들이 예. 지나가는 걸 캐치를 하고선 이제 수화를 하고 이제 서로 인사를 하고 경례를 하고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오는 것처럼 소리가 딱 인기척이 딱 들리는 순간 밖으로 튀어나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냥 우르르르르 하면서 그냥 막 지나가는 소리가 나는데, 예. 그 근무자들 6명이 비명을 지르는 건지 막 그냥 막 신음을 내는 건지 막 그냥, 그것도 총이고 뭐고 막 다 부딪히고 난리를 치면서 막 자빠지면서 막 이러면서 가더라고요. 막 뛰어가더라고요. 예. 막 이러면서 뛰어가요. 그래갖고 깜짝 놀랐죠. 저 사람들이 도대체 왜 저럴까. 근데 제가 이제 같이 근무를 쓰던 사람이 병장 이제 거의 꺾일랑 하는 사람이었어서, 뛰어간 놈들이 다 이제 자기보다 후임이니까 열이 받은 거죠. 도대체 누군데 저렇게 자기한테 경례도 안 하고 가냐. 그리고 이제 저도 좀 욕을 먹었죠. 그걸 빨리 나가서 잡아야지 왜 안 잡았냐 이래갖고 네네. 욕을 먹었는데, 이제 이 병장이 이제 그 뛰어간 사람들이 이제 복귀를 할 때쯤 해가지고 무전을 넣더라고요. 얘네 6명 뭔데 자기한테 경례도 안 하고 가냐, 나 복귀하면 다 죽을 준비하라 그러라. 그랬는데 이제 죽을 준비하라 그러라 그러고선 있는데 그 상황병이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알았어, 이해할 테니까 알았다고 해라. 그리고선 뭐 그날은 뭐 멋모르고 근무가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다음날 그 같이 그때 뛰어갔던 그러니까 제 후임이죠. 원래 그 당시에는 그 내무 생활이 심해가지고 그 1병 2등병끼리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얘기하다 걸리면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를 할 시간이 언제냐면은 같이 모여서 고참들 전투화를 다 걷어와서 한꺼번에 닦는 시간이 있었어요. 네네. 그 시간에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자기네가 이제 철수를 하면서 그 묘지 있는 데에 도착을 했는데, 그 묘지에 이제 봉분이 있고 그런데 거기 위에 걸터 앉아서 막 담배를 폈대요. 고참들이. 예. 심지어는 거기 들어눕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실. 그랬는데 저희 이제 초병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나무 꼭대기를 쳐다보지 말아라. 오? 그게 약간 불문율처럼 있었어요. 나무 꼭대기 쳐다보지 마라. 예. 근데 이제 나무 꼭대기 쳐다보지 말아라는 그 근거를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물어보면, 야, 귀신 붙었나 보지, 그건 보지 말래면 보지 마,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예. 와, 도대체 나무 꼭대기를 왜 쳐다보지 말래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이해가 간 게, 다들 모여서 이제 담배를 피면서 있는데 보름달이 딱 떠가지고 나무 그림자가 싹 이제 그 공터에 딱 들이우는 거죠. 그랬는데 나무 꼭대기가 침엽수라서 뾰족뾰족해야 되는데 한 군데가 동그랗더래요. 뭐야, 예. 나무 꼭대기가 딱 동그랗더래요. 그래갖고 이건 뭐지? 하면서 바닥을 딱 보면서 이건 뭐지? 하면서 상병 하나가 나무 꼭대기 쪽으로 후레쉬를 딱 비쳤는데, 기겁을 하는 걸 보고서 나머지 5명이 다 같이 본 거죠. 예. 그랬는데 이제 동자승 하나가 꼭 나무 꼭대기에 앉아갖고 씩 웃고 있더래요. 와, 그래갖고 저는 그걸 듣고선 저는 귀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은 공중에 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무 꼭대기에 공중에 떠 있었다고.
근데 이제 막 무섭다거나 징그럽다는 느낌이 아닌데 놀란 거죠. 놀래고 이게 자기네가 이제 머릿속으로 논리로선 이해 못할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치. 아, 소름 예, 예. 돋네.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놀래가지고 진짜 소리도 못 지르고 뛰어가지고 이제 간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귀신이라고 사실 1년 전까지 그건 귀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 아니, 돌비님 그 방송을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뭐 묘지 귀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그게 혹시 그 묘 7개 그 지키는 묘지 귀신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약간 그게, 네, 그냥 그 묘를 약간 그 함부로 하고 있었으니까 놀래켜서 너네 가라. 약간 이런 느낌. 근데 그 이후로 실제로 이제 고참들이 거기서 담배를 못 피게 됐죠. 진짜로 무서우니까. 네, 무서워서. 그런 거였죠. 그래갖고 이제 음. 거기서 이제 얘기가 정리가 됩니다. 아니, 나무 꼭대기를 쳐다보지 말라 그래서, 아유, 귀신이 앉아 있겠구나. 이 생각했는데 동자승이 있을 거라는 상상은 전혀 못했네요. 네, 저도. 그러니까 저는 동자승 얘기를 듣고선 되게 개연성이 없다. 그런 얘기를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그 선앙당 주변에서 귀신 같은 거는 뭐 이렇게 봤다는 건 없고 그 동자승밖에 본 적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묘지귀신이라고 해야 되나? 그 개가 잘 지키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렇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야. 와, 근데 오늘 이야기 딱 들었을 때 진짜 소름이 쫙쫙 돋네요. 오, 막 이게 무서워. 네네. 제가 사실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좀 임팩트 있는 것만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조금 약간 무서웠을 수도 있는데. 무서워, 무서워. 와, 네네. POD 얘기도 무서웠고, 이 예. 동자승도 어떻게 보면 귀여운 게 동자승이잖아요. 근데, 네네. 저는 무서웠어요. 상상을 해보니까 그 밤에 나무 위에 꼭대기에 웃고 네네. 있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서워요. 그거 보면. 그쵸. 네네. 기겁을 하지, 진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준희님께서 오늘 강원도 삼척에서 군 복무를 하실 때 또 이런 무서운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오늘도 네네. 소중한 이야기 또 소름 돋는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진짜. 네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다른 이야기 있으시면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군대 얘긴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또 편하게 들으실 수 있게 설명을 너무나 잘해 주셨던 이야기 같고, 상상을 해보면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자체가 진짜 무섭고 또 소름 돋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항상 귀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푸딩님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푸딩님 집을 한번 보면서 귀신들이 있고, 만약에 귀신들이 있다면 왜 있는지 같이 한번 볼 건데, 이 모든 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그런 개인적인 견해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점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그 점 감안해서 시청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푸딩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화선이 님이 또 하품으로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도 달마가 있네. 잠깐만. 시작부터 또 달마가 또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자, 화선이 님, 여기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여기도 되게 심각한 집이에요, 돌비님. 미치겠네, 진짜. 푸딩님 마음의 준비하셔야 돼요. 보통 집이 아닐 거다. 각오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화선이 님? 지금 제가 이렇게 시작하면서 푸딩님하고 주파수를 맞춰놓고 시작을 하잖아요. 푸딩님 몸 안 떨어요? 네, 지금 조금 떨려요. 뭔가가 이렇게 타는데?
연가가 몸을 되게 많이 탄다고요. 근데 푸딩님이 바깥을 지나다니면서 연가들을 다 싣고 들어오는 격이에요, 이게. 아, 버스처럼? 근데 이게 네, 빠르게 떨리는 게 아니라 긴장을 해서 떨리시는 게 아니라 네. 가만히 있으면 막 속이 떨린다거나 이런 거 없어요? 가끔 있어요. 이거 본인 저희 쪽 겁니다, 이거. 아, 아, 음. 잠깐만. 그러면, 잠깐, 푸딩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푸딩님, 그러면 네. 귀신 보세요, 혹시? 저 귀신을 전혀 안 보고요. 아니, 어렸을 때는 좀 봤어요. 아, 보셨다고, 어릴 때는. 네, 네. 근데 어릴 때 제가 좀 자주 아팠는데, 커서는 한 중학교 3학년, 2학년 그쯤부터는 전혀 안 보고, 가위도 전혀 안 눌리고, 네. 최근에 한 번 눌린 것 빼고는 전혀 없어요. 그러면 어릴 때 귀신을 봤다는 게 가위에 네, 눌리지 않아도 그냥 생으로 귀신 본 적도 있다는 거죠? 네네. 자, 일단은 지금 좀 많이 떨리는 게 보여요. 화면도 엄청 떨리는데, 자, 네, 그러면 이제 여기 말고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네. 화사님 네. 계속 얘기해 주셔도 돼요. 보이시는 거 그대로. 네. 그 돌아서 옆에, 가는데 계속 따라서 줄줄 들어와요. 귀신들이. 옆- 네. 옆에 화장실부터, 깔끔한 아, 화장실인데. 제 눈에는 연가들의 화장실 같아요. 변기 위에도 앉아 있고 막 이러네. 어머, 우리 네. 저 우리 집에도 있는데. 우리 집에도 있는데 저 고양이 갖고 놀라고. 아 이게 보통 집에서는 연가가 뭐 많이 있다 그래도 하나하나씩 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변기 위에서 지금 장난치고 있는 쟤는요. 바스트는 있고 생식기가 두 개예요. 뭉쳐 있다는 소리거든요. 합체됐다? 네. 저런 애들이 별로 좋은 집은 아니에요. 예, 예. 네. 자, 일단은 여기 화장실 잠깐 나갈게요. 예. 네. 기분이 나빠지는 화장실이었어. 저 문 뒤에도 있어요. 어디요? 네, 그 현관 중문이라고 하죠. 그 뒤에, 거기. 저기도 하나 서 있고요. 지금 여기는 약간, 왜 우리 고려 시대 같은데 보면은 왕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양옆으로 넷이 주르륵 있잖아요. 네. 넷이나 어떤 그 궁인들이 주르륵 있는데, 그렇게 서 있어요, 그냥. 근데 집도 너무 깔끔하고 좀 따뜻한 분위기인데, 아유, 잠깐만, 여기 왼쪽은 어디예요? 왼쪽은 제 방이에요. 아, 본인 방? 여기 가야겠네. 네. 들어갑시다. 잠시 엄마가 계셔서. 아,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 엄마, 잠깐. 아,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제 어, 방송 보고 계셨나? 네, 제가 같이 보자고 근데 무서워가지고. 어머니는 아세요? 어릴 적에 귀신을 봤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엄마는 그냥 헛거를 본 거다. 그냥 이게 안 믿으셨어요. 그렇죠.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예. 네. 아, 믿겨도 안 믿는다고 말씀을 하시죠, 많이. 자주 봤는데. 속상하다. 자, 그냥 또 이쁜 여자 방인데, 피아노도 있고, 침대에 지금 세 명이 걸터 앉아 있거든요. 예. 근데 남자예요. 뭐 하는 남자들이에요? 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손으로 일하는 남자 세 명이에요. 나체고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좀,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아무튼 그냥 색정기라는 거죠? 그죠? 이 색정기들이 여기 왜
왜 그러지? 몰라, 저런 애들은 정신이 이상한 애들이기 때문에 왜 그러지라는 말이 안 필요한 아이들. 혹시 푸딩님, 이 방에서 네. 저 귀신 느껴지세요? 아, 제가 살면서 가위를 한 번도 눌린 적이 없는데, 여기서 한 번 딱 눌려서 봤거든요. 귀신을. 근데 그 남자가 아니고 하얀 바지를 입은 여자였어요. 하얀 바지 여자? 네. 되게 마른 여자. 지금 여기 그런 애가 있어요? 화선이님? 아니요, 푸딩님. 네. 푸딩님이 목욕탕을 가야 돼요. 근데, 목욕탕이요? 예, 목욕탕을 가야 되는데, 저랑 가실래요? 돌비님하고 가실래요? 화선이님하고. 어? 그럼. 아, 예, 저도 안 가요. 예. 자, 마음이 편안하게 안정을 주려면은요, 이성보다는 보통 사람들은 다 동성한테 마음을 더 많이 놔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근데, 몰라, 지금 그런 여자 귀신 없고, 지금 옷 다 벗은 남자만 셋이 지금 만족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나 처음에 이 방 들어올 때는 안 하고 있었어요. 옷만 벗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시작하자마자 관자놀이가 되게 아프더라고요. 혹시 갑자기 방에 있다가 관자놀이가 너무 심하게 순간적으로 팍 아픈 경우가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 거면은 일단은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저는 쟤네들하고 주파수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아직 푸딩님은 쟤네들하고 주파수는 안 맞았다는 거예요. 아, 음. 아, 근데, 아니, 그 이상한 건 소름은 계속 돋냐? 음, 푸딩님 소름 안 돋으세요? 지금 돌비님 소름이 돋으세요, 지금? 예, 머리 뒤쪽으로, 이 머리카락 자꾸 누가 건드는 느낌 아, 들어가지고. 자, 그러면 화선이님, 얘네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그거는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더 한번 둘러는 봐야 되겠네요, 일단. 네, 일단 둘러봅시다. 자, 그럼 이 나갈, 방을 나갈게요. 네. 그 다음은 어디죠, 이제? 여기 오빠 방이요. 아, 오빠 방. 네. 네. 오빠가 계세요, 혹시? 아니요? 아, 그럼 들어갈게요, 편하게. 나 우리 집에 왜 왔니 하면은 가족들이 다 대피하는 게 너무 재밌. 이제 했던 방에 가셔야 돼. 내가 봤을 아, 때는. 네네. 에, 아, 오빠 방은 없어요. 아, 오빠 방엔 없어요? 없어요. 뭐가 없어요. 흔적도 없어요. 아이고, 사진. 괜찮아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없대요. 여기 나갈게요. 왜 여긴 없습니다. 없어? 여기는 귀신이 어, 없대요. 제 방만. 아, 근데 아, 지금 푸딩님도, 위에 우와. 그 어유. 쌍들리에 한 번만 보여주세요, 푸딩님. 야, 저기서 용가들이 밑으로 주릉주릉주릉 그 뭐라고 하지? 발이 천장에 붙어가지고 손을 하늘 흔들고 있다니까요. 저기서? 네, 왜 두 명이 그러지? 그러고 귀신들의 정신 세계를 이해하기에는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해력이 부족할 수 있어요. 일단 샹들리 저쪽에 있다. 그런 거고. 여기 왼쪽은 뭐예요? 부엌 쪽인 거죠, 그냥. 예. 저 아니요. 안쪽으로 쭉 가요. 지금 오. 빨리. 왜요? 왜요? 너무 무서워요. 왜요? 무섭다면서 꼬링하면 어떡해요? 거기 뒤편 한 번만 보여주세요. 여기, 아, 여기, 아하, 예. 아까 전에 이쪽으로 후다닥 날아가길래 뛰어왔지. 여기 그냥 여기 분리수거 하는 그 올려놓는. 날아가던데.
몰라, 이쪽으로 가길래 따라와 봤는데 사라져 있네요. 여긴 김치 냉장고밖에 없어요. 귀신도 있어요. 아, 여기 술이 좀 많은 것 같네, 보니까. 네, 저희 아, 본인이 드시는 거예요? 아니 저걸 뭐라 아버지 그러지? 저거 술 패트를 뭐라 그러죠? 그 뭐 이 불을 대꼬리. 대꾸리 맞아. 대꾸리로 좀 즐기시나 봐요. 아버지가 안 좋아하세요. 아버지가 드시는 거 맞죠? 네. 네. 자, 그러면 푸딩님 네. 일단은 저 뒤쪽으로도 한번 가볼게요. 다른 쪽도. 부엌에 저기 그 가스레인지 쪽에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저 옆에서 조그만한 아가 하나가 있는데 특이한 행동을 하니까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 가스레인지 있는데 입을 요래 호 하고 있어요. 오, 아마 저기는 가스레인지 불 붙일 때 잘 안 붙는 게 조금 일반 다른 집보다 많을 수도 있어요, 이거. 여기서 어디가 안 붙어요? 그냥 거기에 그냥 엎드리고 우 하고 있으니까 어느 불인지는 모르겠어요. 왜요? 진짜 안 나올 때가 있어요, 푸딩님? 얘가 이게 참 신기해, 이런 거 보면. 그죠, 푸딩님? 이런 거 언급을 어떻게 하시는 거야? 나 진짜 대단하시네, 이런 거. 저기 우후 하고 있으니까 불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불을 켜면 불을 꺼버린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애기들 왜 케이크 이렇게 해갖고 초 꽂아 놓으면 후 하잖아요. 노래도 안 불렀는데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아이고. 자, 그럼 여기 오른쪽도 한번 볼게요. 거실 쪽. 네. 거실도, 우와, 저거 진짜 오랜만이다. 이거 뻐꾸기 시계. 어? 이거 뻐꾸기 나와요? 네, 근데 뺐어요. 건전지를. 시끄러워가지고. 네네. 이야, 뻐꾸기 시계 오랜만이네요. 그냥 깔끔한 거실인데, 여기도 뭔가 있겠죠, 지금? 여기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소파 뒤에서 손 흔든다. 자기도 있다고. 뭐 하는 거야, 저거? 18이 있네요, 18. 18, 18명의 귀신. 네. 어떤 귀신들, 뭐, 여기서 지금 18 귀신 중에서 좀 신경 쓰이는 아이가 있나요? 아니요, 신경 쓰이는 아이는 없는데, 조금 영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애는 있어요. 어떤 행동이죠? 우리 왜 보통 누워서 하늘 자전거 탄다 그러죠? 그거 하고 있어요. 거실 누워서 중간, 다리를 막 이렇게 하고 있고, 네, 허공에다가. 하늘 자전거. 네. 뭐 하는 짓이야? 운동하나? 그런가 봐요. 운동 열심히 하네. 오케이. 자, 그럼 어, 저쪽, 저기 뭐라 그러지? 뒷베란다인가요, 저쪽이? 오른쪽 끝에가? 네, 근데 아빠가 잠드셔서 여기 베란다랑 큰 방은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안방은 어떨 것 같아요, 화사이님? 그냥 문만 가보세요, 문만. 그러니까 뭔가 기운이 느껴질 거 아니야, 안방에. 잠시만요. 저 잠깐만 휘바람 불게요. 잠시 뒤에서 조금 멀리 하세요. 아, 얼굴에 뿅뿅뿅뿅뿅뿅뿅 이렇게 나오는데 되게 웃기다. 지금
저 문에 지금 몇 명 있냐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하나가 있어요. 근데 아마 덜 나온 숫자일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쁜 놈은 없어 보이는 걸로 봐서는 그냥 패스. 왜 한숨 쉬세요? 자, 그러면 이쪽 방 한번 볼게요. 여긴 그냥 빈 방. 서재 느낌 그냥. 네. 야, 잠깐만. 이 딱 들어오는데 그 야! 야! 이러는 아이 있다. 소리를 질러요? 예. 야! 야! 막 이렇게. 약간 고라니 같은 느낌이에요.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 오른쪽은 뭐예요? 저쪽 구석에 있는 거? 아, 여기 시내- 아, 시래기실이구나. 이야, 담금주인가요, 저거다? 아, 네네. 좋다. 야! 계속 하는데? 어디서 그러는 거지? 야라고? 오른쪽. 네, 저기. 옷장 옆에서. 옷걸이 옆에서. 야! 하는데, 이 방에서는 오래 머물지 않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네. 이 방에 오래 있으면은 이 영가가 주파수를 계속 내보내서 정신 시끄러워요. 속 시끄러워요. 그러면 만약에 이 방까지 딱 보면 푸딩님 전체 방을 다 본 거죠? 네, 못 본 방이 안방하고 드레스룸하고 화장실 하나 더 있는데 거기는 못 보니까. 자, 그러면 거실에 잠깐 앉아볼까요? 예. 무섭죠? 괜히. 네. 예. 근데 돌비님, 지금 여기 있는 영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네. 자기가 저 여자 눈을 뒤집게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잠깐만. 귀신이 푸딩님 눈을 뒤집게 한다고요? 네. 그럼 영화를 트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시? 눈을 뒤집는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은 영안을 튀게 할 수도 있다라는 표현도 쓰지만,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게 해서, 마음의 감기가 들게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 예, 그렇게 또 표현이 되죠. 아니, 그러면 푸딩님 있잖아요. 네. 푸딩님이 어릴 때 귀신을 보셨다고 하셨고, 이제 중고등학교, 이제 중학생 초반까지, 중1, 2까지 보시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싹 끊겼어요. 그 귀신 보는 게. 네네. 아니, 그냥 아무 이유 없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제가 뭐만 먹으면 자주 체했거든요. 그 체하고 병원을 가서 이렇게 주사를 맞고 그래야만 진정이 될 정도로 아팠는데 그때는 집에서 엄마 닮은 귀신을 자주 봤어요. 근데 엄마, 네. 근데 어느 순간 커서부터는 몸도 괜찮아지고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어떤 뭐 굿이라든지 이런 걸 한 것도 없이. 네. 푸딩님, 나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계단이래. 저 뭐시냐, 이거 뭐지? 춘향이가 타던 게 뭐죠, 돌비님? 퀴즈. 그네? 아, 그래.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그네 뭐 혹시 아는 거 있어요? 그네? 그네에 관련된 안 좋은 걸로. 네.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아파트에서 그네를 되게 자주 탔는데요. 그 어릴 때 살던 아파트는 옛날 아파트니까 놀이터가 다 흙이잖아요. 네. 근데 그 흙 안에 뭐가 있길래 친구랑 타봤더니 무슨 인쇄지가 여러 개 나왔는데 그 인쇄지가 막 이렇게 귀신이 그려져 있는 듯한 되게 무서운 인쇄지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경비 아저씨한테 보여드리고 놀래가지고 그 후로 그네를 잘 안 탄 적은 있었거든요. 어릴 때. 그게 몇 살 때쯤이었어요, 이거?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초등학생 때. 음.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게 기억에 남으신 거잖아. 그 그림이 워낙 무서웠다 보니까. 그냥 흙에 그냥 그게 여러 장이 막 있었어요. 왜요, 화선이님? 그 그네가 잠깐 보이셨어요? 그네가 보이면서 하여튼 어떤 미친 여자가 하나가 희죽희죽 웃길래 그거 이렇게 내면은 되게 골 아픈데 잠깐만 잠시만 인터뷰 조금만 해주세요, 두비님. 네. 그럼 부딩님, 네. 귀신을 처음으로 보게 된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기억은 나세요? 어릴 때지만. 음. 네네. 그때가 옛날에 살던 아파트인데 네. 항상 잠에서 깨서 보면은 시간이 새벽 3시였어요. 근데 문을 열고 자잖아요. 그러면 바로 부엌에 식탁이 보이는 구조였는데 항상 엄마같이 생긴 누군가가 앉아 있더라고요. 거기에. 네. 근데 엄마는 그 새벽에 거기 나와 있을 리가 없고, 네. 근데 말은 안 걸어요? 네. 어릴 땐 둔하니까 그냥 엄만가 보다 하고 잠들고 다음에 또 봤을 때도 엄만가 보다 하고 잠들다가 너무 자주 보니까 하루는 확인을 하려고 불을 켜고 보니까 없는 거예요. 예. 네,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럼 귀신이 보이면 귀신들이 가만히 있진 않잖아요. 막 이렇게 막 와가지고 나 보여? 막 이런 식으로도 하잖아요. 그런 경험도 있어요? 아니요,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본인이 귀신만 보는 정도? 네, 근데 그 놀이터에 귀신 그림이 있었다 그랬죠, 아까. 그 네, 그네 쪽에. 그 네. 귀신 그림이 대략 어떻게 생겼는지 묘사가 가능해요? 제가 그림을 그려도 될까요? 그림 그리실 수 있으면 한번 그려주세요. 좋죠. 기억이 뚜렷진 잠시만요. 않아 보구나. 그 옛날에는 다 흙이잖아요. 흙을 파보면 이런 종이에 그냥 얼굴만 이렇게 있고 그냥 막 이렇게. 제가 한손으로 그려서 잘 못 그리겠는데. 아, 그러면 네, 핸드폰을 잠깐 아무 데나 놓으시고 그림 다 그리신 다음에 보여주세요. 나 하나, 두비님. 네. 나도 카메라 켤게요. 네네네. 잠시만. 뭐야? 비슷한데, 둘이? 이거 생긴 게 입이 없었어요, 저렇게? 거기까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화선이님은 근데 갑자기 왜 그리신 거예요? 내가 보내는 얘거든요. 그 미친 여자처럼 웃는 애. 이게 눈 없고 입은 입대로 찢어져 있는데 턱 있는 데가 날아간 듯하게 없어요. 이 여자가. 그리고 머리는 안 감은 것처럼 뻣뻣하게 해가지고 눈 자체가 콧대 있는 그쪽이 없고 그냥 옆으로 쭉 찢어진 눈이고 이러거든요. 아, 미쳐버렸다, 진짜. 아니, 그러면 뭐, 봉인된 거를 우연히 보게 되고, 그것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전에 맨 처음에 말씀 드렸을 거예요. 이거 몸이 떨리고 그러지가 않느냐고. 그게 속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자리를 잡았다는 신호예요. 저는 지금 저 아이가 가장 심각한 연가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네, 이 여자, 이거 그림을 그려주셨는데, 요런 거를 발견을 하셨다는 거지, 놀이터에서. 네, 여러 장을. 여러 장이요? 네, 똑같은 인쇄가 돼 있는 그림 같았는데 그게 여러 장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의미로 보시면 되냐면요. 사람이 이제 초상화를 그리잖아요. 연가의 초상화 같은 거예요. 소름 돋는다, 생긴 거, 은근히 이거.
자, 일단은 그 뭐야 거실로 좀 나가볼게요. 이거 그림 찢어버리시고요, 괜히. 아, 나중에. 발로 미셨어. 발로 밟아버리셔야 돼, 저런 거. 음. 너무 귀여우셨다. 아, 근데 푸딩님이 진짜 뭐 성우 하시는 것 같아. 목소리도 엄청 성우 같고. 어. 자, 푸딩님. 네. 화선이님이 그래도 푸딩님한테 질문 또 해주실 거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아까 이제 생각하셨으니까. 어, 저는 아까 전에 생각을 하는 시간에 뭘 하고 있었느냐면은, 그래도 돌비님도 아시고 다들 아실 거예요. 그냥 저는 사람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그래서 사람이 피해를 안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괴롭히고 있는 애가 누군지를 찾고 있었어요. 네네. 너무 좀 이래저래 좀 심각하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근데 이제 저 미친 여자가 나와서 막 웃더라고요. 아, 저 저 여, 여자가. 저 여자가 저한테 그네를 보여주면서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아, 아, 그러면 화선이님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지금 푸딩님 말고도 가족분들도 피해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귀신이 너무 많고 이러면. 그죠. 방법이 없나요? 이거? 아쉽게도 지금은 크게 방법이 없어요.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거를 단숨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간단한 비방으로 처질 귀신들이 또 아니란 소린 건데, 그러면 이거를 또 어떻게 해야 돼요는 솔직하게 무당이신 화선님 입장에서는 어떤 무당을 찾아가라밖에 답변이 없을 거고, 그죠? 그죠. 일단 쉽게 하자면 그런 답변밖에 못 드리는 거는 맞는데, 저 놀이터 그 뭐시냐, 그네 야 같은 거는, 아, 이게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같기도 하거든요. 지금 이거예요. 누가 그랬는지, 누가 원인이었는지는 찾았으나, 어떻게 지금 화면을 보고 얘기하는 이걸로는 답은 없다. 제가 다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도, 그러면 푸딩님, 네. 일단은 푸딩님이 궁금하셨던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궁금하셨는지 한번 물어봐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여기 이사 온 지 한 5년, 이제 한 6년 차 됐는데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새벽에 이런 부엌에서 이렇게 문이 열렸다 닫히고 냄비들이 서로 부딪히고 그런 소리만 들었어요. 그때 새벽 시간이라 저는 제 방에 있었고 엄마 아빠는 큰 방에서 주무시고 계실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부엌에서 자꾸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저는 엄마가 뭔가를 좀 하시는 줄 알았는데 반대로 엄마는 제가 일어나서 물을 마시던지 뭔가를 한 줄 아신 거예요. 뭐 라면을 끓여 먹거나, 네네. 근데 부엌에서 그런 소리들이 자꾸 너무 크게 나니까 엄마가 못 참고 나오셨어요. 네. 그래서 당연히 제가 그런 줄 알고 저를 부르신 거죠. 근데 저도 그때서야 나와서 서로 "너가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네, 그런 당황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네, 그 관련된 무언가 있나. 아까 걔 후 가가 한 것 같은데? 애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후 하는 애. 일단은 화선이님,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 거예요? 그러니까 푸딩님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푸딩님이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니고, 푸딩님 음, 놀려먹기 참 좋잖아요. 네, 영가의 입장에서 얘기해 드릴까요, 이거는? 만약에 영가다. 지금 응, 악독한 내가 영가야. 영가다. 예, 내가 영가다 하면은 되게 재밌거든, 놀려먹기가. 왔다 갔다 해도 모르죠. 앞에서도 모르죠. 옆에서도 모르죠. 근데 건드리면 의학해.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그, 푸딩님, 귀신을 보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귀신이 좀 많이 무서워요, 아직? 어, 그 음. 네. 네. 항상 무서워요. 뭔가 약간 좀 기운이
좀 주변에 있는 것 같은 기운이 드니까 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제 방에서 가위를 생전에 처음으로 눌렸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네네. 네, 그게 오래되지 않은 최근 일이어가지고 네, 조금 아이고, 참. 일단은 푸딩님께서 이제 궁금하셨던 점도 한번 여쭤는 봤고, 네, 화선이님도 그래도 마지막으로 어떻게 지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푸딩님도 많이 두려워하시긴 하니까 지금. 푸딩님, 일단 네, 진짜 좋은 방법 한 개 알려드릴게요. 네. 아침에 일어나면 혹시 몇 시 정도 돼요? 어, 요즘에는 한 9시 정도에 그러면 일어나요. 네, 일어나서, 일어나자마자 방에 창문 열고 환기시켜요. 아, 환기를 시키면서 그 유리문만 닫아 놓으면은 바람은 안 들어오고 해는 들어오잖아요. 네, 커튼을 다 쳐놓고, 네. 그리고 나서 상쾌한 기분으로 이제 가서 응가를 합니다. 모닝 응가 중요해요. 네. 진짜 좋아요, 그거. 그래서 일단 응가를 하시고 이제 빈속으로 나와가지고 다른 거 말고 미음 있죠, 미음. 미음을 좀 드세요. 아침 대신에 쌀밥 대신에 미음이나 아니면 흰죽 아무것도 간하지 말고 그래갖고 한 일주일만 해보면은요 몸 네. 자체가 되게 달라질 거거든요. 미음을 먹어가지고 이제 양기를 채우는 거예요, 이거. 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냥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기분이라든지 집안의 기운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많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웃긴 거, 코미디 뭐 이런 거는 좀 한 편씩 보시고, 그럼 끝납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네. 몸이 달라진 거를 되게 많이 느끼실 거건데, 그러고 나면은 가위도 그렇고, 기운이 느껴지는 것도 그렇고, 뭐 들리는 거나 아니면 그런 게 되게 많이 좋아질 거예요. 근데 근데, 그게, 근데 어, 시청자분들 중에서 간장 조금만 넣으면 안 되냐 근데 안 되죠? 그럼 너무 이게 너무 밍밍하니까 간장 조금 넣으면 안 되나요?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때요, 그거? 간혹시 그냥 아침에 그냥 맛없는 네. 단백질 쉐이크 먹는다 생각하고, 그거를 일주일 해보시고 또 조금 뭔가 축축 처진다 싶으면은 또 그거를 또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양기 보충을 좀 하시기를 네. 바랄게요. 그거를 아, 추천이. 아이고, 자, 푸딩님, 네. 요 식단과 이 습관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원래 대부분 암막 커튼이나 이런 게 있으면 대부분 안 열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햇빛을 방에 좀 안 쐬는데 그것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혹시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한 가지 있으시면 물어보셔도 돼요. 제가 혹시 막 무서운 생각을 좀 덜하고 마음을 좀 강인하게 먹으면 얘네들도 좀 네, 좋게 지내지 않을까요? 좋게 지내는 게 아니라 네. 뭐가 바깥에 지나다니면 아파트인데 발소리를 누가 내노 하고 소리 한번 질러버려요. 근데 아, 예, 네. 귀엽게 하면 안 돼요. 아파트인데 누가 발 걸어다니래 이렇게 하면 되고. 얘들아 왜 이렇게 다니니 이러시면 안 되고 이런 삐삐삐삐삐 나올 정도로 아, 네. 발 뒤꿈치 들고 걸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가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겠네 뭐 이렇게 하던가 그렇게 하시고 강인하게 마음을 먹으면은요 일단 네. 양기가 몸에 차잖아요. 그러면 영가들이 뭐야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네 어디로 들어가지 하다가 재미없으면 그냥 가요. 알겠죠? 네. 아유 이게 또 푸딩님 목소리로 들으면 그냥 얘들아 왜 그래 조심히 나 너무 시끄러워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서 어떻게 하실 야 거예요? 이씨 만약에 뭐 이렇게 귀신이 집에 걸었다. 자 제가 음, 걸을게요. 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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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하세요? 지금 하라고 하시는구나. 아, 괜찮아요. 에이, 발소리를 어, 내주셨는데 괜찮아요. 이게 발소리 같이 안 와서 그런 거예요. 네. 아무튼, 푸딩님 어떤 네네. 말씀인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좀 예, 밝게 더 강력하게 마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네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푸딩님.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네, 지금 또 어머니도 늦은 밤까지 같이 보고 계실 텐데, 어머니와 네, 또 푸딩님, 가족분들 전부 다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뭔가 좀 너무 그러니까 연약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고. 자, 화선이님, 어땠어요? 이제 푸딩님. 음, 아, 나는 저런 경우가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나도 모르게 내 신상에 문제가 생긴 경우잖아요. 못된 것들이 못된 짓을 해가. 그러니까, 어, 지금 당장에 어떻게 연가들을 다 해치울 방법은 없지만 하나씩 개선을 해가면서 연가들이 못 오게끔 만드는 것도 이제 사람들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집이었어요. 그러면 화선이님이 보시기에는 방금 푸딩님은 좀 영을 잘 타는 체질, 일명 좀 그런 체질이신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할 수도 있는 그런 체질이시긴 한데, 그래도 뭐 사람이 바뀔 방법은 있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감사합니다, 화선이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아이고, 아닙니다, 도비님.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저런 사람들이 있는데, 귀신을 잘 타는 사람도 있는 거고, 잘 안 타는 사람도 있는 거고, 또 귀신을 무서워하는 사람,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듯이, 그 중에 한 분이셨던 것 같고요. 또 이런 분들이 세상에 또 많을 거예요. 말씀을 안 해주실 뿐이지. 그래서 항상 모든 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들어주신 모든 분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